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능검 인기 가이드, 수험생 여러분의 특급 가이드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11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10강까지 같이 따라오고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1강은 민족의 독립운동 부분입니다. 자, 1910년대 이후 그리고 독립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20, 30년대 이후에 무장독립투쟁을 제외한 우리의 독립운동, 민족운동 모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1910년대 국내외의 민족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한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1920년대 이후의 실력 양성운동과 사회운동 중 노동운동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 학생운동, 그리고 일반 기타 다른 여러 운동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민족유일당운동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게는 3문제, 많게는 4문제, 5문제까지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제강점기 부분이 우리 역사 전체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국내외의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국내와 그리고 해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체인데요. 어떤 단체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한 단체 뭐, 만주의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 뭐, 북간도 지역에 뭐, 연해주 지역에 뭐, 미주 지역에 뭐,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단체가 활동했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내를 보면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2개의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들인데요. 이 중에서 대한광복회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대한광복회는요. 박상진이 조직한 단체인데요. 만주의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직접 했던 단체고 특히 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입니다.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혁신유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조직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도 같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서 임병찬이 조직한 복벽주의를 지향한 단체다라는 차원에서 선택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벽주의라는 것은 옛날의 왕정질서, 왕조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즉 독립한 이후에 조선왕조와 같은 왕조질서 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에선 이 2개 단체가 활동했습니다. 대한광복회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는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서간도와 북간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쪽, 만주의 서쪽 지역, 만주의 북쪽 지역이죠. 자, 서간도 같은 경우는 삼원보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고 경학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부민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거, 요 내용들, 요 단체들이 서간도 지역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중광단이 결성됐어요. 요 북간도 지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자, 신안촌 권업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잘 나옵니다.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독립군 조직이자 정부 역할을 했던 것,
대한광복군 정부 꼭 알아두세요. 역시 연해주 지역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주 지역 보면요. 미주 지역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대한인국민회와 대조선국민군단이 있습니다. 안창호가 주도해서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당시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군사 조직입니다. 자, 국내와 해외 각지에서 조직되고 활동했던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 단체들 어느 지역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활동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3.1운동인데요. 자, 3.1운동,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1919년, 1919년에 일어난 거족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짚어드리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3.1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죠. 자, 그리고 28 독립선언도 좀 등장합니다. 자, 일본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했지요. 참 과감해요. 그렇죠? 자,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 과정에서 꼭 봐둬야 되실 게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는 거죠. 고종의 장례식 날.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 있죠. 60만세 운동은 순종,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의 장례식, 인산일을 기해서 일어난 시위운동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3.1운동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돼서 이 전국 각지에서 시위운동이 2달 가까이 벌어지는데요. 이 수많은 이 사건 사례들 중에서 제암리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사건.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및 의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운동의 결과로서 이후에 조직이 됐고 결성이 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운동에서 말씀드렸죠.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조직된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출제에서는 매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1운동이 나올 때가 있고 임시정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개 1920년대, 뒤에 또 따로 나오지만 1920년대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 연락망으로서 연통제라는 게 있었고 교통국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자, 이와 관련해서 이륙양인과 백산상회라는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정보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연통제 교통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로서 독립공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애국공채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관계 사료집 발간. 앞에서 문제에서 좀 봤죠.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외교 쪽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주로 이승만이 활동을 했죠.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데 김규식을 임명해서 여기에 보냈다라는 거죠. 자, 외교 활동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 국민대표회의 된 내용도 좀 출제가 됩니다. 이 1923년에
당시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좀 논의하고 설정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 1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개조하고 개편하자라는 개조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이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에 대한 내용이 국민대표회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의 실력 양성 운동인데요. 자, 이 1920년대 이후에 실력 양성 운동, 국내에서 벌어진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물산 장려 운동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다. 조만식이 중심이 돼서 시작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국채보상운동 설명을 할 때 물산장려운동도 잠깐 언급을 했죠.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토산품 애용운동이다. 자, 우리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쓰자라는 국산품 애용운동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호 알아두십시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라는 구호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 자본가 계층만을 위한 이기적인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이 가장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도 가끔씩 등장하는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로 대학을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결과로서 오히려 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인데요. 문맹퇴치운동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문자보급운동과 브은나로드운동이 있는데 브은나로드운동이 나옵니다. 브은나로드운동. 자, 브은나로드운동은 1931년에 전개된 문맹퇴치운동인데요. 동아일보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개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서 계몽활동을 전개했다라는 운동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20년대 이후의 사회운동, 경제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별로 일단 분류를 해놨는데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입니다. 이 중에서 역시 출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노동운동이 되겠습니다. 노동운동, 그 다음에 소년운동, 형평운동도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자, 노동운동을 좀 봅시다. 노동운동. 자, 노동운동은요, 1920년대와 30년대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 즉 노동쟁의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원산 총파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에는 대개 비밀결사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비합법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 시기에 여성 노동운동가로서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강주룡의 노동운동에 대한 내용이 기출문제로 2번이나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재 수험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소년운동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했다라는 거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운동은 근우회를 보시면 돼요. 근우회, 여성운동의 좌우통합단체 근우회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형평운동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형평사예요. 형평사. 형평운동을 전개했던 단체 형평사. 바로 백정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전개한 단체입니다. 백정들의 운동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진주에서 시작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1920, 30년대 사회운동, 노동운동 중에서, 경제운동 중에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각각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학생운동인데요. 자, 1920년대 주로 전개된 학생운동. 보통 두 개를 많이 듭니다.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이 둘 다 꽤 중요한 운동들입니다. 60만세 운동이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광주 학생 운동이 한 번 나오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1대1의 비율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출제 비중을 보면 대략 한 2회 혹은 3회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60만세 운동, 1926년에 벌어진 운동인데요. 처음에는 학생 중심으로 벌어진 운동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 이른바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띤 그런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에서 학생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는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학생들만 중심이 돼서 시위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그래서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일에 시위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요. 3.1운동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고종의 인산일에 벌어진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 순종의 인산일에 벌어진 운동이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60만세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좌우 양쪽 계열에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요. 자, 1929년에 전개된 운동입니다. 이 연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굳이 꼭 반드시 외워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6년, 1929년 연도를 알아두시면 문제풀이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부분입니다. 민족유일당운동으로서 좌우합작단체로 만들어진 게 신간회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는데요. 요 내용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연계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면 신간회도 나오고, 신간회가 문제로 나올 때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10년대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단체가 나오는데요. 자, 가를 주도한 박상진, 김한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판결문입니다. 자, 가는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1915년에 결성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리고 1915년에 결성된 국내의 독립운동단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 바로 대한광복회죠. 자, 국내에서 1910년대에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로서 대한광복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입니다. 자,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서 이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 굉장히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다.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
자, 독립의군부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1910년대에 조직된 국내의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자, 따라서 아니고 3번.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라고 배웠습니다. 아니죠.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의회 설립운동 하면 독립협회라고 했습니다. 독립협회 의회 설립운동 자주 나온다라고 강조했지요. 여기서도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자, 5번. 공화정치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바로 이게 답이죠. 대한광복회는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던 급진적인 혁신유림적 성격을 띤 단체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사진은 산업장려 토산품 애용 등을 내세운 가를 효과적으로 선정 계몽하기 위해 월간으로 발행된 잡지 표지입니다. 토산품 애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이 잡지는 1923년 11월에 창간되어 24년 9월 통고노후까지 간행됐습니다. 자, 지도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산업계라고 쓰여져 있지요.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습니다. 자, 산업과 관련된 운동, 그리고 토산품 애용을 강조했던 운동,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죠. 자,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운동, 물산장려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한 운동이고요. 토산품 애용을 강조했고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사람 우리 것으로, 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라는 구호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쓰자라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냐라는 문제예요. 자,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된 것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인 형평운동이 되겠죠. 따라서 아니고. 2번.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게 맞죠. 조만식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됐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3번.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됐다.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이라고 했지요. 아니고. 4번.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령은 일제가 식민 통치를 시작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식민 지배 시작하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회사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5번.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의로 본격화했다. 김광재, 서상돈 이 두 사람은 자, 1907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이죠. 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학생운동과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고부 학생대 중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해 종로에 있는 가 본부에서는 제19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장성승종 광주 세지회에 대해 긴급조사보고를 제안하는 동시에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고 있던 바 자, 등등 생략하고 최고 간부를 광주까지 특파하기로 하고 9일 오전 10시 특급 열차로 광주로 향하게 하였다더라. 자, 어떤 단체의 중요 인물들을 광주로 파견했다라는 내용이죠. 바로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단체는 신간회가 되겠죠.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단체 신간회.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강조했지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신간회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같이 나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좌우 합작, 좌익계열과 우익계열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민족일당운동이 일환 후 창립되었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또 나오죠. 조선혁명선언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의열단의 활동지침이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자, 3번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조선학운동. 자, 1930년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된 운동이 조선학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리학용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조수왕의 삼균주를 기초로 기본강령을 발표했다. 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기본 바탕이 된 게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전개하였다.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모두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들이 되겠죠. 한 글자가 틀리죠. 신간의 신민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 11강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일제 민족의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벌였던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11강 내용 민족의 독립운동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강인 1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 만나요.